진짜 꽤 오래 갑니다. 유시민 작가의 그 ABC로 온 매블쇼에 다시 출연해서 AS 방송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론한 인물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무죄 받고 정치에 복귀했는데 조중동을 포함한 재래 언론 나옵니다. 아하. 단독 인터뷰로 크게 띄우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으로 말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가 될 사람을 골라서 띄운다. 나는 그게 판독기라고 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전체를 봐야 해독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봤어요 우리도. 난 그래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예. 전체 봐야 얘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네. 이제 소위 교황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교황이요. 정치.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파문권을 가지고 본인이 지적해서 너는 해야. 그럼 이제 해로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는 선이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본인이 어떤 권위를 너무 지금 지나치게 거의 중세 시대로 지금의 시대를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 보면은 늘 과거 퇴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과거 퇴행이 뭐 한 1980년대로만 가도 문제인데 지금은 거의 1500년대 그 중세 시대에 거의 무슨 뭐 악마 그때 당시에 뭐 악녀에 대한 어떤 뭐 화형식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마녀 사냥.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낙인을 지금도 이 한국 정치에 뿌려대고 있는 모습이 좀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한심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왜 유시민 전 장관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왔는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재래 언론이란 말도 좀 별로 쓰고 싶지 않고 그 레거시 언론이 띄우면은 해롭다.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뉴미디어가 어떤 정치인 띄우면 그건 안 해롭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조선일보가 아닌데 옛날이랑 좀 다르고 아니, 이렇게 따지면 요즘 유튜브에서 막강한 유튜브에서 띄우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도 걸러야 되는 거야. 아니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더라고. 띄우는 속성으로 보면은 똑같거든요. 본질은 뉴미디어에서 띄우면 이제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니까 더 해롭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조국 대표도 김어준 씨가 나와가지고 막 대권으로 물어보고 띄우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비판을 안 하니까 전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을 동일하게 쓰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성역 없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진영으로 분류된 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좀 지켜보기가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사실 뉴 이재명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ABC론을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한 주만으로도 이게 안 되니까 한 주 더 끌고 가면서 이걸 더 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결국에는 그럼 뉴 이재명 현상은 정부를 응원하는 것이고 ABC라는 것은 지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도권 경쟁으로 이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지금 대통령님 그 지지율 높은 거를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잘하니까 지지해 주는 것이지 뭘 바라고 지금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유시민 전 장관님은 본인을 이제 A라고 해가지고 나름의 선악구도로 이제 선한 역할로 A를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B그룹들이 A그룹을 공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약간 피해의식 속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여기 뉴 이재명 중에 유시민 전 장관을 거론해서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유시민 전 장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김어준 씨 비판하고 그동안에도 정청래 대표 비판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ABC론을 들고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망각하고 오로지 B라는 사람들이 자기 정치 이익을 위해 가지고 A라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여길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식의 마치 피해의식에 기반한 이런 발언들을 늘어놓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가 않고 저는 이런 식의 정치적 의도 그 배경은 본인들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팀 김어준 어떤 그 승리를 위한 본인들의 어떤 그 단합 대회적 성격이 매우 강한 거 아니냐. 저 그렇게 아까 봅니다.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B가 A를 공격하는 쪽으로 뭐 이거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첫 번째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그래요? 알고 있고 본인들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저도 전체 보지 못했습니다. 고백할게요.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아무튼 전체 안 봐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네, 룰 네.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제가 방송 보고 커뮤니티 한번 쭉 봤었어요. 근데 그때 봤던 그날 방송 끝나고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B가 A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이상하다. 커뮤니티 내용은 비인규
뭐 공격을 받죠 비준호 비들이. 그리고 비비비 그냥 비비비 하다 비창석 하더니 버러지 비용신으로 끝나더라고요. 다 난- 비읍이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B가 A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지적될 거라 그랬는데 일단 내가 확인한 거는 요거를 아니 그리고 봤었던 정부 거거든. 인사들도 유시민 전 장관이 좌표 찍고 낙인 찍으니까요 다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윤호중 장관, 또 조상호 보좌관도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난동맨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찍혀가지고. 식으로 본인이 먼저 정부 측 인사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비난에 가까운 언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시민 전 장관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분들은 저 사람들이 악마구나. 저기를 잡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리는 세력이구나라고 좌표를 찍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받은 걸로 보면 본인의 말로 인해서 정부 인사들과 다른 정치인들이 비판을 받은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를 싹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마치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프레이밍을 짜시니까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 오래 하셔서 그런지 정말 프레임을 짜는 데 있어서는 조선일보보다 더 잘 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달인이시더라고. 늘 스스로 그 약자의 위치를 선점해서 그렇게 이제 당위성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그 조중동을 띄워주면 경계해라. 이게 논리가 아니죠. 이게 전형적인 모택동식 평론입니다. 해로운 새다. 교황보다 나은데. 해로운 새다. 저자는 해로운 새다. 이렇게 교황 하는 건데. 취소합니다. 모택동으로 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평론하면 우리도 정치 평론가인데 참 쉽다. 그냥 제 눈빛이 이상해. 해로운 새다. 이게 꼬롬한데 그러니까. 이석현 눈빛 꼬롬해요. 그러니까. 예. 나 이게 궁예야. 얼마나 쉬워요. 마음이 보여. 그렇지. 궁예거든.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인데 그냥 송영길 대표가 싫고 저 인규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얼마나 싫겠어. 함돈균 박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논리에 관해서 까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잡아놓고 이게 규정하고 낙인 찍고 해롭다 그러고. 근데 또 뭐 실드는 아니에요. 조중동이 여태까지 행태를 봤을 때 그것과 견주어가지고 경험이 쌓여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 거. 얘기하면 지금까지 뭐 안티조선 운동한 것도 다 진정성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 정치적 정적이었으니까 몰아가게 했다는 고백 같은 거고요. 지난 한 1, 2주일간 십자포화를 맞으셨어요. 지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십자포화는 방송을 한 사람 다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이제 공중파나 모든 방송에서 어디에서도 이분을 옹호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어서 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모두가 날 비판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저 이석현이랑 방송하는 모 진행자는 잘 감싸는 것 같은데. 아니 계속 일부 방송하거든요. 감싸는 사람도 있는데 뭐 거의 그분들의 일부. 선택이니까 뭐 제가 같이 존중합니다. 방송하는 그거는. 분을 또 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괴물이 되지 맙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물을 잡더라도 사람으로서 괴물을 잡아야지. 그 괴물 잡다 보니까 내가 그 괴물이 되어 있네. 절대 그렇게 가서는 저는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선일보 해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컨센서스를 갖고 있지 알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때려잡는데 김어준 씨를 비롯한 유시민 전 장관 이런 팀 김어준 멤버들이 맹활약한 것도 전 인정을 하는 입장이에요. 역할이 컸죠. 그 예. 대한 언론까지 만든 것도 네. 그분들의 실력입니다. 전 인정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분들을 비판했고 그 괴물을 때려 잡았으면 본인들은 괴물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괴물이 됐단 말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프레임이 또 나오냐?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위선이라는 게 또 나오는 겁니다. 위선이요? 본인이 말한 거를 본인 스스로 어기면서 하고 있으니 국민들 보시기에는 야 저렇게 한 입 갖고 두 말을 할 수가 있냐. 최소한 내가 내뱉은 발언은 저부터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조선일보를 때려잡던 그 논리를 가지고 네. 본인들 스스로 조선일보보다 더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참 국민들 앞에 저는 부끄러운 일이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정말 유시민이라고 했던 한 시대가 정말 저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설득력, 대중적 공감 이걸 얻기가 이제는 너무 어려워졌다. 근데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거예요. 전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어제 방송 초반만 봤거든요. 그 MBC에서 방송하시는 예. 거 다는 못 보고 초반 봤는데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정정과 사과로 시작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유시민 작가의 그 책 인쇄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랬었죠. 사라집디다. 예, 제가 사- 살아나니 사라집디다. 사라집디다. 예, 그 책에 대해서 그래서 인쇄 예,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 정정하고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거기서 조금 달리 봤던 게 변호사님이 사과하고 앵커가 또 받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앵커가 제작진도 앞으로 뭐 이러겠어요. 팩트 체크 조금 더 유념하겠고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라는 식의 앵커의
마무리가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뭐 어떤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은 좀 부실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거는 가치와 이익이라고 하는 유시민적 구분법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로 얘기했던 예를 든 건데 그치. 거기에 대해서 마침 제가 그 방송에 앞부분은 제가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블쇼에서 나온 발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약간 이렇게 스몰 토크나 이런 걸 하면서 좀 이렇게 웃음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정보만을 제가 듣고 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뒷부분에 그 이야기한 부분들은 제가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드리고 정정하는 것이 네.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 저는 그것이 비단 뉴스하이킹만 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저는 모든 언론사에게 좀 공이 적용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게 지금 유시민 작가께서 되게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이 되고 있어요. 약간 모든 분들을 다 쳐내고 있어 주변에.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해롭다, 저 사람도 해롭다. 되게 영상을 보면 계속 화를 내고 계시고 이게 웃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되게 화를 내고 짜증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되게 과거가 되게 파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김어준 총수와 같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올려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비웃는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파묘되고 예전에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는 기존에 민주당이 싫어서 민주당이 싫지만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 위주로 창당해야 된다. 이재명이셨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우리가 지금 생겨난 이유가 딱 그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유시민 장관은 주로 삐었어요. 그분 기준으로라면 주로 이제 비판자, 이제 반대자. 이제 그게 항상 이제 우리 사회에 유익했던 경우도 많았고. 근데 지금 반대로 어느 순간 기득권이 되어 남들을 다 쳐내는데 앞장서고 계시고 좀 인상도 약간 스크루지처럼 좀 고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에 원로가 안 계신다는 게 저는 좀 비극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유시민 전 장관 정도 되는 연세에 또 되는 사회적 경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정계 은퇴를 선언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정치를 좀 떠나서 어떤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좀 바람직한 방향을 더 제시하고 어떤 사회적 갈등을 더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해주시면 그 정말 더 우리 사회적으로 공익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은 이거 정말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위선 아니냐라고 읽고 있는 것이고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은 진영 논리와 진영적 사고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주구나 사나 본인의 진영만을 위해서 어떤 정치 행위와 정치 발언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게 DJ 대통령과도 그 척을 진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친노라고 하는 순혈주의로 가다가 노무현 정부가 대패를 했고 대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나름의 노무현의 꿈, DJ의 꿈을 지금 여기서 펼치고 있는 과정 속에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해서 유입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지금 본인의 의도 자체가 ABC론으로 입구에서 티켓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해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명이라고 낙인 찍은 게 아닙니다. 누가 반명이든 친명이든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의 행동이 이재명 정부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추가해도 될까요? 네. 저 원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 뭐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이 참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의 말과 글을 너무 많이 알아. 이게 원로가 없다는 얘기도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하시던 얘기예요. 그거랑 이제 뇌성남이랑 연결되는 건데. 아이고. 그분 아유 60 그런 넘으면 발언도 참. 그러니까 네. 내가 썩는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원로가 아이고. 없다라는 얘기의 논리는 이거였으면 전 동의하는데요. 자꾸 이제 원로 분들에게 나이 연로하신 예전에 지식인 분들에게 정치 세력이나 언론이 자기네 입맛에 따라 마이크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그 명청함과 다른 혹은 자기네 입맛에 맞는 그런 얘기만 하니까 예전에 멋있었던 그 지식인을 기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로가 왜 저렇게 됐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께 그대로 드리는 말씀이 예전처럼 명철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입맛에 맞는 자꾸 마이크가 가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함께 춤을 추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되게 뭐랄까 지적으로 반짝반짝했던 유시민을 기억하게 해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